네, 안녕하세요. 주식나비입니다.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거의 매일 하나씩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다가 지난주에는 예, 지지난주에 달린 덕분인지 약간 좀 게으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이제 장이 좋지 않으니까 음, 뭔가 중간에 저도 하나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릴까 뭐 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릴까 하다가 어, 거의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그 얘기들이 좀 많은 상태였고, 그리고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솔직히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장이 안 좋아서 들고 있는 종목들 다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뭐 손절하라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결국은 장이 빠지는 거 어느 정도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거의 지금 뭐 악재가 크게 터져가지고 장이 뭐 망가지고 있는 뭐 좋지는 않지만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음 뭐 그렇게 뭐 결국은 그냥 들고 있는 상황 그 방법밖에 안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좀 만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뭐 중간에 저도 기존에 녹화 그 동영상을 만들던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배우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그 자막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목소리를 좀 넣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으로 만드는 걸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테스트를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다른 제 가까운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지수 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이번 시간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뭐 나스닥을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우리나라 장 상황을 한번 먼저 보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어제도 뭐 다행히 장은 괜찮았죠. 금요일이고 그래서 약간 좀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갖고는 있었는데, 제가 가까운 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은 지수 상황을 지금 한번 보시면 뭐 전부터 계속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상황이 구름대 아래서 계속 있다가 여기서 한번 올라갔었고 어, 예, 11월 22일자네요. 이게 요거는 또 이렇게 창이 안 나오는구나. 신기하네. 네.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바꾸다 보니까 예, 저도 지금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었고 구름대에 닿은 다음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급락이 나왔었어요. 이게 그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특히 11월 30일 같은 경우엔 좀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그 전날 미국 증시가 아마 약간 좋은 상황이 됐었지 않았었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왔어가지고 좀 불안하다. 이거 잘하면은 2700 후반대까지도 보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와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좋았었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 힘을 좀 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움직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예, 어제 21선을 일단 올라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 카페에다가 남겨드렸었나 그랬죠. 그래서 지수가 일단은 11월까지는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이 돼서도 지금 커서가 이렇게 돼. 12월이 돼서도 보통 제가 보고 있는 지점이 한 요 정도?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12월 중순 정도? 그때까지만 횡보를 잘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구름대를 넘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받아가지고 장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었는데,
왜냐면 지금 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21선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241선 아래에 있다는 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 아, 글로 하려다가 말로 하려니까, 예,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좀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일단은 그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구름대 아래에서 횡보만 나와줘도 좋겠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나스닥이 또, 예, 잠시만요. 글로 쓰면은 이게 뭐 편집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되게 편한데, 이 말로 하다 보면은 뭐 말을 잘못했다든가, 실수한다든가 이러면은 이걸 또 편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편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고, 이게 좀 싫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편집 안 하고 간편하게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호를 했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쭉 만들어 왔었는데, 예, 말로 하니까 확실히 어렵기는 하네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다시 지수 얘기로 돌아와서, 어제 나스닥이 좀 그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21선 올라탄 모습은 나왔지만, 뭐 여전히 61선이라든가, 예, 121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구름대 저항도 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치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좀 힘들죠.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월요일에도 상승이 나와서 61선하고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뭐 행복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그 금요일 장 상황이라든가 이제 종목들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그 검색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늘 장이 좋았다 나쁘다를 좀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메인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있는 심플 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일에는 못해도 한 10종목 이상 그 정도씩은 검색이 되고, 그 종목들 가지고 카페 회원분들한테도 공부를 해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0일이었죠. 30일에는 종목이 겨우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일하고 2일에는 그나마 종목들이 좀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때 오히려 장이 좀 괜찮았으니까 잘 나왔었고, 근데 문제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올라갔죠. 코스닥까지는 제가 요즘에는 못 보고 있습니다만은, 삼전이 좀 빠졌다가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뭐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좀 움직여주고, 게임주나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게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지수는 이제 살짝 양봉을 만들고 짧긴 합니다만은 그렇기는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았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어제 약했다 뭐 그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계속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평소 장이 보통 장에는 한 10종목 정도 이렇게 검색이 되던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에는 겨우 하나 나왔고, 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이 나쁘진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종목이 세 종목밖에 안 되더라고요. 종목이 세 종목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장이 안 좋았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 지수는 양봉이 나왔지만, 그러면은 나스닥도 밀렸고, 그 다음에 종목도 적었고, 뭐 금요일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럼 월요일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월요일에는 올라갈 가능성보다 여기 60일 선까지, 아니면 여기 구름대 하단까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겠다. 예. 나스닥이 120선까지였었죠. 예, 좀 이따가 나스닥도 차트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장상황을 또 한번 다시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 다음 주에는 2900대겠죠. 그러니까 뭐 살짝 2900을 다시 깨질 수도 있고, 이미 저점은 30일에 저점은 크게 한번 깨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점만 깨지지 않아주면 현재로서는 좋은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상태라고 하기보다도 나쁘지는 않다. 그나마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2월 초순 정도까지는 눌리는 장이 나와도 그러려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12월 초순 정도까지 눌리는 장이 돼 준다 그러면은 60일선도 충분히 내려와 주고 120선도 충분히 내려올 거고 뭐 240이 이제는 꺾이겠죠. 꺾여가지고 내려오면서 240선도 큰 저항이 되겠지만 힘을 어느 정도 모아서 그 다음에 한 중순이나 하순 정도에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된다. 뭐 근데 이것도 현재 상황에서 뭐 거기까지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이 코로나,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도 지금 뭐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고 뭐 어떤 사람은 오미크론이 이제 어 그 변이들이 막 많이 이제 생기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부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오미크론이 나와줘서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러면 막바지에 이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는 뭐 그런 시각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당연히 그래서 현재 장 상황은 그런 추이들을 계속 지켜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뭐 빠질 자리에서 빠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는 상황이었고, 이것도 뭐 카페 분들께는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양봉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양봉이 크게 나오는 양봉도 아니었고, 그러니까는 급락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단은 추가적인 추세를 좀 약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양봉이 아니었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긴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왜냐면은 힘이 있다 그러면 양봉이 더 크게 나와가지고 뭐 선을 여기다 그려놓긴 했는데 15,650 이 정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고 기대를 해볼 만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양봉이 나왔을 때 15,400을 한번 터치하고 다시 위에 꼬리가 달리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힘이 있으려 그러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위에 21선까지는 가져오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은 죽지 않았네 이렇게 예측이 될 텐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었죠. 예. 뭐 추세는 계속 하방인 상황이었고 밑에는 120선이 버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61선대 일단 깨졌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12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 전에 그렸던 15,000원 15,000 15,000 정도만 한번 지켜주면은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한번 이탈을 했죠. 예, 이탈을 한 상황이고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긴 했는데 지금 차트상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좋지는 않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죠? 예, 좋지는 않죠, 당연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당연히 뭐 저점들 이 앞에 있는 14,180 이 저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120선은 깨고 내려가면 아무래도 안 좋죠. 안 좋고 월요일에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가 좀 끝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은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뭐 국내만 하더라도 5천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좀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뭐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예측하는 건 좀 어렵겠다라고 보고 어
현재로서는 120선을 깨지 않아주는 게 가장 좋겠죠. 안 깨주는 게 좋은데 그것도 가능성으로 보자 그러면은 절반이 안 되는 확률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주말에 또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최근에 카페 분들께도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나 특히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국내 증시가 오히려 선행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양봉도 나왔고 근데 뭐 상대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인 상황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계속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반대 움직임이 나온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 그냥 차트만 봤을 때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에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말 동안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를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차트는 예, 뭐 여기서는 더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힘들어지죠. 힘들어지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 제가 카페에도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구름대 이탈하고 120선 깨고 내려갔을 때 어떤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뭐 그게 아마 뭐 빨랐으면 8월? 예, 8월부터 9월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흐름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똑같죠. 예, 뭐 나스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지금 120선 한번 깼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전고를 넘고 최고가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예, 최고가 나온 다음에 더 좋으려면 당연히 더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한번 밀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고 예,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죠. 예, 테슬라에서 그 머스크가 계속 자기 지분을 팔고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못 가는 그런 이유도 있고 이 전에 움직였을 때는 테슬라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 준 덕분에 증시가 좋았던 것도 분명히 뭐 있었다고 보입니다. 장 상황이 뭐 제가 뭐 미국 증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테슬라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했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나스닥이나 미증시는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미증시도 움직임을 한번 계속 체크해야 되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가 월요일에 먼저 열리니까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걸로 이 주간 증시 예. 뭐 지난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뭐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벌써 길어지네요. 거의 20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저도 새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좀 처음이고 그래서 잘 녹화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음, 뭐 올리기 전에 한번 네, 동영상을 체크를 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쓸데없는 말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글로 적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올려드릴 때는 뭐 크게 이제 그 옆으로 새는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말로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라든가 저런 얘기라든가 좀 이렇게 말이 추가가 돼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단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아, 예. 저도 이제 적응해 나가면서 좀 더 이제 간결한 그런 동영상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